전통과 혁신,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것일까요? 옛것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바람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아마도 영원히 풀리지 않을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무대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지 100년이 넘은 고택 청연제입니다. 울창한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고요한 공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청아하게 울려 퍼지며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이 고택에는 유서 깊은 한정식집 술알연의 안주인인 이서현 여사와 그녀의 아들 지현우의 아내이자 젊은 미국인 여성인 에밀리 제멀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사는 뼛속까지 서울 토박이로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그야말로 현모양처를 그림으로 그린 듯한 여인입니다. 한복은 언제나 단정하게 갖춰 입고 말투는 정중하며 행동거지는 우아합니다. 그녀는 한정식집을 운영하며 전통다도, 궁중꽃꽂이, 서예 등 한국 전통 문화를 섭렵했고 지역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에밀리는 캘리포니아 출신의 밝고 활동적인 여성입니다.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현우와의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어는 유창하지만 가끔 튀어나오는 영어 억양과 자유분방한 행동은 이 여사의 눈에 다소 낯설게 비치기도 합니다. 에밀리의 취미는 요가와 사진 촬영으로 휴일에는 인근 공원에서 요가를 즐기거나 북촌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현우는 서울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엘리트입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으로 이 여사와 에밀리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는 바쁜 회사 생활 속에서도 매 주말이면 북촌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화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여사와 에밀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여사는 에밀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을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느꼈고, 에밀리는 이 여사의 엄격한 태도에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이 여사는 젓가락 사용법, 그릇 놓는 위치, 먹는 순서 등 사소한 예절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지적했습니다. 에밀리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낯선 한국의 식사 예절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예법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결국 식사를 즐길 여유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에밀리의 모습을 보며 이 여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한복 착용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의견은 대립했습니다. 이 여사는 에밀리가 한복을 더 자주 입고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몸소 익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한복을 불편하고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한복보다는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의견 차이가 쌓여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벽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깊은 균열로 변하게 됩니다. 지우는 깨진 도자기 화병 조각들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도 함께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화병은 박씨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란 말이다. 너는 이 화병의 가치를 알기나 하느냐? 준호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어째서 이런 짓을? 지우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우의 사과는 영숙 할머니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사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화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물건이란 말이다.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정원을 가로질러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 없이 거리를 헤매는 지우.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가게들의 활기찬 소음.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한강공원에 다다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물결 소리만이 그녀의 귓가에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로 항상 바빴고 지우는 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엄격했지만 누구보다도 지우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예의범절과 전통적인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마음 한구석에 억눌린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우는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에 젖어 그녀는 새로운 세상에 발을 디딘 기분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준호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지우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준호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우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졸업 후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본가인 박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녀는 박씨 집안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준호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화병 사건을 계기로 지우는 박씨 집안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박씨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우야? 무슨 일 있어?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나 집을 나갈 거예요. 지우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왜? 준호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요. 지우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박씨 집안에서 최대한 멀리. 그 시각 박씨 집안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영숙 할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지우야. 영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준호 역시 지우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거야? 지우야. 준호는 불안한 마음에 지우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우야, 어디 있는 거야? 괜찮아. 제발 빨리 돌아와 줘. 하지만 지우에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민재 할아버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소동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보에만 집착해서 지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민재 할아버지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밤이 되도록 지우는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쳤고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박씨 집안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지우의 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지우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지우야. 어디야?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한강공원. 지우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공원에 달려왔습니다. 지우야. 준호는 지우를 발견하자마자 와락 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지우는 준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사과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준호는 지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집에 가자. 준호는 지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지우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지우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박씨 집안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영숙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영숙 할머니는 지우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지우는 영숙 할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다. 지우야. 영숙 할머니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지우는 영숙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할아버지 역시 지우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너에게 힘든 시간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우민재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지우는 민재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집안 식구들은 지우를 둘러싸고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지우는 박씨 집안의 따뜻함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박씨 집안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씨 집안의 전통과 자신의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우는 진정으로 박씨 집안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씨 집안의 전통은 지우의 존재로 인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박씨 집안으로 돌아온 지우는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집안일에 참여하며 영숙 할머니에게 살림살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영숙 할머니와 함께 마당을 가꾸고 조상님 위패 앞에 꽃을 올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두부로 만든 정갈한 한식 밥상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민재 할아버지와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영숙 할머니에게 다도 예절을 배웠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귀찮다고 여겼던 집안일도 영숙 할머니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 역시 지우의 순수한 성품과 배우려는 열정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화병 사건 이후 준호와 지우 사이에는 왠지 모를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준호는 지우가 집을 나갔던 일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우 역시 준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입니다. 준호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상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탓했고 지우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자책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위로하고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준호를 위해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함박 스테이크와 감자 샐러드, 그리고 된장찌개. 준호 씨, 맛있게 드세요. 지우는 환한 미소로 준호에게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지우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우의 따뜻한 마음이 준호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지우야. 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지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 너에게 정말 미안해. 지우는 준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지우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지우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준호는 지우에게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우는 준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 깊은 사랑으로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씨 집안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씨 가문의 종손인 정숙 할머니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화병이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박씨 집안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깨진 화병 조각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정숙 할머니는 민재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민재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에게 화병이 깨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두 사람의 설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화병은 박씨 가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갑오였소. 왜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것이오? 정숙 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재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를 계속해서 추궁했고 지우에게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박씨 집안의 일원이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아니오. 지우는 정숙 할머니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박씨 집안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준호는 정숙 할머니의 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지우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화병을 깬 사람은?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숙 할머니가 화병을 깼다는 사실을 정숙 할머니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영숙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숙아, 내가 화병을 깼다. 영숙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가.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단다. 지우에게 누명을 씌워서 정말 미안하다. 영숙 할머니는 정숙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영숙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우가 박씨 집안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았단다. 지우는 준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고 나에게도 딸과 같은 아이란다.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정숙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영숙 할머니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언니. 정숙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는 영숙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숙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준호 역시 영숙 할머니의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영숙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와 지우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박씨 집안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박씨 집안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립박물관의 학예사였습니다. 학예사는 민재 할아버지에게 화병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화병 말입니다. 학예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화병은 가짜입니다. 민재 할아버지는 학예사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짜라고? 학예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감정 결과 이 화병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정교한 모조품인 것 같습니다. 민재 할아버지는 학예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보라고 믿었던 화병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할머니, 준호, 지우 역시 학예사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화병이 가짜였다고 해도 박씨 집안의 전통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박씨 집안의 전통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지우의 말에 민재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역시 지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박씨 집안은 화병 사건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욱 단단한 결속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며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박씨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을 미래 세대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영숙 할머니의 고백은 박씨 집안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우는 영숙 할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녀의 괴로운 심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과 지우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영숙 할머니에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했습니다. 민재 할아버지는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영숙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맹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녀는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영숙 할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녀를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박씨 집안의 일원으로 가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다시 웃음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지우에 대한 질투심을 버리고 그녀를 진정한 딸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영숙 할머니에게 다도와 꽃꽂이를 배우며 한국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재 할아버지와 함께 서울의 고궁과 사찰을 방문하며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박씨 집안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부모님과 지우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도 가족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씨 집안은 지우의 존재로 인해 더욱 밝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박씨 집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지우는 준호와의 사이에서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지우는 딸에게 박씨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족의 소중한 사랑을 전해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과 현대적 가치관의 충돌이 빚어내는 가족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함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가족 간의 소통 부족은 오해와 불신을 낳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질투와 증오는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불행을 초래합니다.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통은 과거의 유산이자 미래를 향한 다리입니다.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족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됩니다.